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10번째 시간 곱셈 마지막 단원평가. 그래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곱셈 어떻게? 곱셈은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 걸 간단히 한 게 곱셈이다.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수학을 공부할 때 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니? 이게 항상 중요해. 그래서 곱셈이라는 아이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이제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 이건 이제 지수 법칙, 지수를 사용할 건데 이 곱셈과 지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안 헷갈려. 그런데 우리가 곱셈 하면은 곱셈 구구만 막 외워가지고 문제만 막 풀다가 보면 중학교 가가지고 지수 법칙 할 때요 엄청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가 어떤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니? 요거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자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계속 풀어보기 전에 그렇지. 교과서를요. 관찰, 해석, 적용. 이제 우리 1단원 교과서 안 푼 문제 없지. 한 번만 풀어본 문제도 없죠. 여러 번 엄청 많이 풀어봤겠지. 왜? 선생님이 요거 할 때마다 교과서를 관찰하고요. 해석하고요. 적용하라고 말하잖아. 이 적용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라는 거야. 뭘 가지고? 내가 관찰하고 해석한 거. 이 개념을 관찰하고 해석한 걸 가지고요.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 1단원을 엄청 여러 번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단원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계속 풀어봐야 돼. 아는 거 또 풀어보고요. 이거 하기 전에 또 풀어보고요. 계속.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개념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했지요. 어떻게 적용한다고 문제를 제일 중요한 거 꼼꼼하게 읽기.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 우리 친구들 아무리 문제를 잘 읽으라고 해도 제대로 안 읽고요. 막 문제 이제 선생님 채점을 해보면 틀려.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또 맞춰. 왜 그래? 그러면 문제를 잘 안 읽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전히 안 들어. 여러분이 단순한 계산을 할 줄 알면요.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기 엄청 중요하다.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기.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는 내가 배운 어떤 개념이 적용될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오케이? 그런 다음 말을 그대로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던 이 표현들, 이 말들을 그대로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돼. 내가 배운 공식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봅시다. 계산해 보시오. 곱하기 어떻게? 너랑 2랑 4랑 곱하면 8이고요. 2하고 2를 곱하면 4죠. 그런데 사실은 얘가 2가 아니라 20이야. 그래서 10의 자리에다가 4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4가 아니라 40이 되겠죠? 너랑 너를 곱하면 2인데요. 실제로는 얘가 1이 아니라 100이니까요. 100하고 2를 곱하면 200이 되겠지. 그래서 100의 자리에다 써주면 2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124 곱하기 2는요, 248이 되겠네. 이해되죠?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124를요, 2번 더하세요 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124를요, 여러 번 더하세요 라는 뜻이라고. 몇 번? 2번이요. 그러면 124 더하기 124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더하면 8, 더하면 4, 더하면 2잖아요. 똑같이 나와야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2번. 곱셈식에서 네모안에 두 수의 곱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는요, 1의 자리에 있으니까 5고요. 너가 나타내는 수는 5고요. 너가 나타내는 수는 6이라고 써있지만 얘 자릿수를 보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60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네모안에 있는 두 수의 곱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요, 5하고 60을 곱하라는 뜻. 곱하면 얼마? 300이 되겠죠. 5, 6에 30에서 0 하나 딱 붙여주면 끝.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5, 6에 30인데요. 그거의 10배라는 뜻. 30의 10배. 30에다가 10번 더 곱해주는. 오케이? 네, 좋습니다. 3번. 계산 결과에 맞게 선으로 이어보시오. 그랬어. 자, 우리요, 얘는요, 끝까지 계산 안 해도 되겠어. 왜? 1의 자리를 봤더니 5하고 2하고 곱해서 1의 자리 숫자가 나오겠지. 4하고 2하고 곱해서 1의 자리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4하고 2하고 곱하면 1의 자리가 8이잖아요. 1의 자리가 8인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계산 끝까지 안 해도 얘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 너는요, 계산해보면 먼저 15를요 32 곱하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은 15 곱하기 2 한 다음에 15 곱하기 30 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2, 5, 10, 2, 1은 2 해서 30이 되겠죠? 3, 5, 15, 3, 1은 3 해서 45가 되겠죠? 더하면 자리를 잘 맞추면 이렇게 480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괄호로 써놓고 계산하고 싶으면 우리 암산 연습하고 싶으면 어떻게? 15 곱하기 30, 15 곱하기 2 하면 되지. 15 곱하기 30은 450, 15 곱하기 2는 30, 450 더하기 30, 480 이렇게. 이해됩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곱셈을요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돼. 이게 빨리 푸는 게요 도움이 많이 돼. 결국에 나중에는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때가 생기거든. 언제? 중학교 때 그런 경우를 겪는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대부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에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좀 다른 걸 접해보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요 이 기초적인 뼈대가 없어져가지고 금방 무너져.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학교나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그 내용을 그대로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참조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4번.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그랬네. 먼저 얘가 90, 40, 50, 80, 60, 60이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씩, 즉 9하고 4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100배를 하면 돼. 10배, 10배니까. 여기도요. 5하고 8을 곱한 다음에 10배, 10배에서 100배를 하면 되고 6하고 6을 곱한 다음에 10배, 10배, 즉 100배를 하면 돼. 그러면 4하고 36 거기에다가 100배를 하면 되니까 3600. 58에 40 거기에다가 00 하니까 4000. 66에 36 거기에 100배를 하니까 3600. 너가 3600, 3600인데 너는 4000이네. 너가 정답.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댓글 다세요. 다시 선생님 설명해 줄게. 교과서에 꼭 나오는 문제 잘못 계산한 곳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시오. 68에 48 맞고요. 28에 16 맞고요 하면 안 된다고. 왜? 얘는 2가 아니라 20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된다? 여기가 1의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게 아직도 헷갈리면요. 얘가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1의 자리에는 항상 0을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이게 아직도 헷갈리면. 안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리만 이 친구한테 맞춰서 제대로 쓰면 되고, 아직도 헷갈리면요 10의 자리에 쓰면 0 하나, 100의 자리에 쓰면 0을 2개 써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바르게 계산하면요 6, 8에 48이고요 너는 2가 아니라 20이니까
28에 16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1의 자리에 0을 쓰시라고요. 써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8하고 0도 하니까 8, 4하고 6도 하면 10, 2라고 1도 해서 2. 그래서 64가 아니라 208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오케이? 다음, 다르게 계산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런 것도요. 여기가 몇십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먼저 얘가 없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 10배를 해주면 되지. 즉 무슨 말이냐면 23을요 7번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걸 10번 더 더하세요. 그게 70이야. 그쵸?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네끼리만 먼저 하자고. 7, 3, 21 그럼 여기가 1이 와야 되는데 5가 왔죠? 더 이상 안 봐도 돼. 7이 14 그러니까 너는 14에 2니까 16, 1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우리 오늘 조금 빨리 하려고 선생님이 이거 끝까지 계산 다 안 할게. 틀린 거 나오면 바로 넘어갑니다. 6, 4, 24 맞고요. 6, 3, 18에다가 2 더하면 20. 아, 너 2040이 되겠네. 8, 4, 32 여기 틀렸고요. 32에 00. 5일은 5, 4, 20. 여기가 정답이네. 39, 27, 21이 아니라 2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16을 24번 더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16을 20번 더하면요. 즉, 16 곱하기 20을 하면 320. 거기다가요, 16을 4번 더하면요. 64 더하면 384가 되겠지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 이거를 2배 하면요. 1의 자리는 8, 10의 자리는 16, 6이니, 2, 3은 6이니까 7 해서 768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또는 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시오.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일단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를요, 선생님은, 우리 나중에 중학교 되면요, 뭘 배운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곱하기끼리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 교환 법칙. 곱하기끼리 얘네 먼저 곱해야 되는데 얘네 먼저 곱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걸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 걔를 살짝 응용을 하면요, 우리 28이라는 아이는 4 곱하기 7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28 대신에 7 곱하기 4 쓰고 곱하기 33 쓰면 되겠지. 그러면요, 너네 둘이 먼저 계산해보면 4, 3, 12, 4, 3, 12니까 132가 되겠네? 그러면 왼쪽은요, 7 곱하기 132가 되거든요. 그러면 7을 133번 더한 거랑 7을 132번 더한 거랑 누가 더 클까? 너가 7만큼 더 크겠지. 얘가 7을 한 번 더 더했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해보면 얘가 7이 더 클 거야. 실제로 맞나 확인해볼까? 133 곱하기 7은요, 73, 21, 73, 21, 7일은 7, 너는 931이고요. 너는요, 7이 14, 73, 21, 7일은 7, 924. 여기다가 7 더하면 931. 그쵸? 딱 7개 차이 나지? 그게 요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28은 7 곱하기 4니까요. 너네 둘이 먼저 하면 요렇게 된다고. 이거를 중학교 때요. 원래는 28,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얘네 말고 얘를 먼저 계산해서요. 이거를 곱셈의 결합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거든. 우린 그걸 안 배웠지만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랑요. 그럼 여기 얼마야? 6 곱하기 5잖아요. 그치? 이거랑 2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2 곱하기 15랑요. 15, 3, 5, 15. 그러면 너가 30이 되고 너도 30이 되죠. 그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알지요. 그래서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는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그냥 다 곱하면 돼. 28 곱하기 33을 해야지. 28 곱하기 33은요. 38에 24, 3이 6, 84. 그럼 너도 84 더하면 924 이렇게. 그냥 계산한 다음에 비교하면 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면 계산을 안 하고도 얘네들만 비교해보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28이라는 아이가 7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 그쵸? 얘가 7 곱하기 4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아, 7하고 7이 똑같으니까 나머지가 곱한 게 똑같으면 되겠지. 나머지만 비교해보면 되겠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필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고 답만 구하고 끝내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자꾸 관찰하라고요, 문제를. 이게 공부잖아. 그치? 우리가 문제집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풀어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얘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게 공부. 알겠죠? 오케이. 다음 9번.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그랬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일이 해야 되겠네. 먼저 얘가 제일 쉬우니까 얘부터 2, 5, 10인데요. 그거에 10배, 또 10배니까 100배. 너는요, 3, 7에 21, 3, 3은 9. 9에다 2 더하면 11인데 이거에 10배. 너는요, 그냥 해야 되겠네. 먼저 63하고 10을 곱하면 630. 거기다 63의 6배는요, 63, 18, 66에 36, 그러면 37 더하면 1의 자리는 8, 10의 자리는 100이 될 거고요. 너도 100이 되네.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디귿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기역이 작고요. 니은이 제일 크네. 이렇게. 이해되지요? 오케이. 10번. 별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요. 철사가 23cm가 필요하대. 그럼 별 모양 40개를 만드는 필요한 철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요걸 가지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라고. 어떻게? 한 개 만드는데 23cm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40개를 만들어요.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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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cm를 40번 더하면 되죠. 그게 바로 곱하기. 끝. 그럼 얘는 얼마일까? 먼저 23하고 4만 곱해보면요. 4, 3, 12, 4, 2, 8이니까 92가 되죠? 이거의 10배, 그럼 920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920c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요, 그냥 답 찾았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여기 나온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한 개에 얼마인데 40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사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곱하기를 이용합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11번. 두 곱의 차는 얼마입니까? 그랬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도요. 선생님은 여기 17을 딱 보니까 34하고 17하고 관계가 보여. 얼마냐면 너는 2 곱하기 17이거든요. 그러면 너네 둘이 하면 6 곱하기 34고요. 너는 6 곱하기 17이고요. 3하고 2를 먼저 곱해서 6 곱하기 17이고요. 너는 7 곱하기 17이잖아요. 즉 얘는 17을요 7번 더하라는 뜻, 얘는 17을 6번 더하라는 뜻.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더했어. 뭐를? 17을. 그러면 두 곱의 차이는 17이 되겠지요. 오케이?
실제로 맞나 확인. 3, 4, 12, 3, 3은 9, 102. 7, 7에 49, 7, 1은 7, 119. 그쵸? 얘가 더 크지? 119에서 102를 빼볼까요? 차이니까 9에서 2 빼면 7, 1에서 0 빼면 1. 그래서 17, 17 차이 나죠? 맞지? 요거 우리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 시간이 봅시다. 20번까지 하고 저기 하고 뒤에까지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해서 곱셈을 다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친구들 수고하셨고, 곱하기의 뜻이 뭐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 그쵸? 그것들을 잘 응용해서 또 앞에 거 먼저 더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더해도 되고 곱하기에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는 얘를 먼저 몇 번 더한 다음에 나중에 몇 번 더한 거라. 그쵸? 얘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또 몇 번 더하거나 사실 곱하기의 원리만 알면 그것도 다 응용이 가능하잖아. 결합법칙이라는 말 몰라도. 그쵸? 걔네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연습 꼭 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